2024년 7월 8일 리뷰 앤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 또한 외국인 쪽이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그에 따라서 종목의 분위기가 좀 달랐다? 시장의 분위기가 달랐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오전과 한때 삼성전자의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마감을 보게 되면 약세로 좀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주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 코스피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830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875 사이의 박스권인데 저항이었던 853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870포인트대까지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한 저는 875까지는 일단은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들 잠깐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0.34%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파업 얘기가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전력주가 상승을 했고 방산주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조선주,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심층 있게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코스닥은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업종 특징 테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 확인을 해보게 되면 수산 음식료 업종이 상승을 했어요. 하나증권이 사조 대림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의 2배 가까이 높인 16만 원을 신규로 제시를 하게 되면서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조선 기자재 업종 역시 상승을 했습니다. 교보증권이 지난주 신조선가지수, 그 다음에 중고선가지수 저는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차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분기 차량 인도량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데 이어 이거는 이제 테슬라 얘기인 거죠. 테슬라가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돼 있고 8월 8일 날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2차전지 전기차 리튬 자율주행 테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에 확인해 보게 되면 화장품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프라임데이를 개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화장품 일부가 상승을 했고, 풍력에너지는 글로벌 해상 풍력 연합이 한국이 21번째 회원국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게 되면서 올랐는데, 풍력에너지는 사실은 어제 나왔던 뉴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반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중국. 중국에서 60% 넘게 해상풍력 관련주를 장비, 이런 거 설비 이런 거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국내 풍력 에너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인 글로벌 해상풍력 연합에 가입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부에서는 해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이슈가 좀 되었는데, 당뇨 치료제 GLV-1 작용제가 식도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담낭암, 신장암, 간소포암, 난소암, 췌장암, 수막종, 다발성 골수종 등 10가지 암 발생에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라는 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가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그 외에도 확인해 보게 되면 5G 통신 장비가 상승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쪽에 네트워크
장비 공략을 강화했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원자력이 상승을 하는데 체코 신규 건설 수주에 대한 이슈가 뭐 이번 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면서 뭐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어디가 뭐 된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음원 엔터테인먼트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이슈가 있었죠. 상반기에 중국의 악재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 외에 3, 4년간 가밍 및 디레이팅이 이어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원, 음반,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해운주는 상승을 했습니다.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진수 상승세가 둔화가 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빠르게 리뷰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위에서 얘기를 해드렸던 게 음원 관련주가 약세를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디어유도 역시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디어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타이밍이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28,0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여기 28,000원 돌파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26,700원으로 마무리가 좀 되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이 3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8,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실적을 확인을 해볼게요. 디어유의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라든가 영업이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사상 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종목인데 주가는 그동안 안 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에는 조금 1분기 대비해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겠지만 당기순이익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까지는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연간 실적이나 분기 실적 2분기까지 확인이 되면 3분기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있어서 38,000원을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린 거고 뭐 그 외에는 이슈가 나왔던 건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가 하나가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 확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 아이돌 그룹 SK48 멤버들이 버블 퍼 자팬이 올 여름부터 순차적으로 합류할 것이다라고 예정을 하게 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이슈가 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블루엠텍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블루엠텍도 뭐 오전에 아까 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비만 치료제 이슈와 뭐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루엠텍의 경우는 다음 목표가를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 봐서는 확인이 좀 안 돼서 지금 이 모습이에요. 17,000원 부근이 저항이었고요. 이 17,000원 부근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이 17,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22,000원 목표가네요. 22,000원 목표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내일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져야 된다라는 걸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바이넥스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아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해드렸었냐 생물보안법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생물보안법 그 생물보안법의 대표적인 종목이 바이넥스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딱 오늘 저점을 찍고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연말까지 미국 생물보안법이 뭐 강화되게 되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실적이에요. 실적.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급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블루엠틱에 나오네요. 바이넥스. 그래서 작년 2022년, 2021년 보면 2021년이 피크를 쳤고요. 그 다음에 실적이 계속 하락이 되다가 뭐 내년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해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겠지만 단타 매매를 해 가면서 바이넥스를 끌고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실적이 받쳐주지 않으면 변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조정받기 시작하면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18,500원 손절가 꼭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종목이 좀 나왔어요. 다섯 종목이 나왔는데 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목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자면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는데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적인 저항이 이렇게 있었어요. 단기적인 저항이 7,200원에 있었는데 이 7,2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제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가격을 확인해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7,900원을 돌파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고점부터 그냥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하고 반등을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7,9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매수 타이밍이 나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추세를 돌파하는 7,900원을 확인이 돼야지 고점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은 7,800원을 돌파를 해야 되고요. 정확히는 얼마냐? 7,890원입니다. 결국은 7,900원 돌파를 해야지만 안전한 매매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 저점으로 형성되어 있던 가격이 7,210원이거든요. 그러면 7,21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홀딩. 만약에 7,21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 그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7,9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니아 볼게요. 바이오니아. 오늘 얘기가 나왔었던 게 뭐냐면 자회사 에이스바이옴 비엔날신으로 20조 원의 중국 시장 공략 이런 뉴스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과연 참고로 그 다이어트 유산균인 거죠. 바이오니아가 정확히는 자회사가 만든 건기식인데 이게 20조라고 하는 게 뭔지 좀 제가 얘기를 자세히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건기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실적 좋은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적이 있었고요. 그거는 바이오니아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상치,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4월 말에 블로그를 좀 썼습니다. 근데 매출액이 665억, 영업이익이 5억, 당기순이익은 물음표였어요. 그런데 확인해 보시게 되면 매출이 이거거든요. 792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8억, 당기순이익이 7억입니다. 확 좋아졌죠. 그리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744억, 72억, 그 다음에 64억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게 되면 그 다음의 수치가 상향 조정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리지가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상치나 실직치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2분기, 3분기 실적은 그대로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적인 연간 실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연간 실적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증권사에서 아마 커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다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실제했는데 연간 실적의 변화는 없었다. 뭐 그 얘기고 증권사가 실적이 나온 다음에 뭐 바이오니아가 어떤지 리포트가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나온 리포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IR에서 뭐 우리 향후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의 리포트였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제외하고 작성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슈는 총 3개가 있습니다. 5월부터 현재까지 가장 큰 이슈는 3개. 중동의 탈모아나 화장품인 코스메르나가 쿠웨이트, UAE, 요르단에 진출을 했고 하반기에 미국에서 만들어 갔고요. 한국에 수입해 오겠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자회사 써나젠 테라피틱스 폐섬유종 치료제 임상일상 심의가 완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이거는 큰 뭐 중장기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비엔알신이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에 입점이 돼 갖고 뭐 3분기부터 실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비엔알신이 20조 원의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게 이제 7월 중순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상향 조정이 무조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바이오니아의 실적을 보게 되면 무회사보다는 자회사의 실적이 훨씬 많아요. 매출액의 경우를 확인해 보시게 돼도 폭을 보게 되면 에이스 바이옴 자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연도별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에이스 바이옴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뭐 바이오니아 모회사의 실적을 뛰어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쭉쭉 내려가 보게 되면 23년 중국 온라인 건기식 시장 규모가 26조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들도 20조 원의 중국 시장 진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20조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건기식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중국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콜라겐 이쪽이 가장 많은 매출을 차지를 했다라는 것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중국 진출 자체가 저는 굉장히 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 이제 식약처 비슷한 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중국이 과체주 및 비만으로 분류된 성인이 20년에 비해서 2배가 늘어났대요. 그래서 과체중 및 비만 의료비가 77조 3,30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뭐 어, 약품 시장의 21%를 차지를 하고 있고 아직 초기 단계다. 이거는 뭐 영국 쪽에서 타임지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중국의 성장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결국 두 개의 이슈가 확인이 좀 돼야 되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탈모 완화 화장품 이쪽에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첫 번째 요건으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뭐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여전히 생각하는 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7만 8천 원대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오늘 제가 중간에 써놓은 게 11.07% 정도 상승을 했을 때 써놓은 건데 뭐 결국은 20 거의 7% 가까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5,000원이 저항이라서 돌파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돌파를 오늘 했죠. 38,40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35,000원의 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 하나가 빠졌어요. 장기적으로 8만 원인데 8천 원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오타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3만 5천 원은 정확히는 좀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만 5,500원은 손절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는 것은 여기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라고 한다면
4만 원을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35,500원 지지선 잡고요. 거기에서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5,500원을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라. 이렇게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35,700원으로 돼 있네요. 35,500원에서 35,700원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카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카카오가 눈에 띄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아픔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매수 타이밍은 아니에요 아직. 왜냐하면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쭉 하락하는 추세를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저항이 딱 걸린 거죠. 이 저항을 돌파하지 않는 이상은 매수 타이밍이 나오지는 않았다. 다만 매수 타이밍에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은 정확히 나왔죠. 43,000원입니다. 이 43,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항 돌파, 그 다음에 추세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3,000원 돌파 시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를 잡는다고 하면 4% 잡고요. 뭐 카카오에서 다음을 떼어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본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결국은 뭐 상승을 하게 되면 뭐 5만 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43,000원 돌파 여부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넵튠을 보죠. 넵튠. 오늘 장 막판에 넵튠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뭐 타이밍이 좀 안 나왔다가 오늘은 타이밍이 나오려고 살짝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관심 종목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 거고, 위에는 선을 두 개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 박스권으로 어디에서 움직였냐면 이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6,400원 저항을 돌파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야 됩니다. 양봉이 한 번 더 나와야 되고, 이 가격이 있죠. 6,470원, 그냥 6,500원 돌파시 매수해요. 6,500원 돌파해야 됩니다. 돌파.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냐? 7,300원까지 올라가죠. 이게 목표가가 되는 겁니다. 목표가.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7,300원이 목표가고, 손절가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300원 손절가. 왜냐면 이 6,300원 이탈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5,800원대까지 하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300원 손절가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젠백스를 볼게요. 젠백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나왔던 게 이제 뭔 뉴스가 나왔냐면 특정 계좌가 매매를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의가 아마 한번 뜰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14,900원 목표가로 지금 정해져 있고요. 목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한 번 더 저는 상승을 했으면 좋겠어요. 12,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12,100원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많이 관심 종목으로 좀 나왔는데 이 종목들 다 정리가 좀 되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7월 8일 리뷰 앤 프리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차트는 한 번 더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